야, 차. 와. 자, 공기 주입식. 와, 물 너무 차가운데? 뜨긴 뜹니다. 그 다음 스텝을 잘 조였고, 그 다음 재밌기 때문에 파도가 좀 크더라도 충분히 부력은 되는데 안전한 건 아니에요. 완벽하게 안전한 느낌의 부력은 아닌데 뜨긴 뜹니다. 지금 제가 73kg M 사이즈 공기 주입식 휴대용 부력 보조복 같은 경우는 뜨긴 뜨는데 파도가 지금 좀 잠깁니다. 지금 파도 있으면 잠기죠 지금. 안전하진 않아요. 수영을 좀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휴대성은 좋아요. 부력은 일단 뜰만하다. 근데 파도가 치면 충분히 지금 좀 훅 잠깁니다. 와, 지금 전 출렁출렁 하면 반동에서 잠겨버려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스포츠용 구명복을 꼭 착용시켜야 돼요.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은 이 정도도 나쁘지 않다. 충분히 부력 보조가 된다. 자, 아이들이 구명복을 제대로 입었는지 체크해 준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트랩을 잘 조이고 특히 가랭이 끈 잘 착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 몸에 불필요한 요소가 없는지 그런 것들 점검하고 난 후에 이제 아이를 물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은 이거 부모의 의무예요. 그리고 이 제품은 실제 실험용으로 쓰기 위해서 좀 큰 사이즈를 샀습니다. 제가 입더라도 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랩을 잘 조이게 되면 몸에서 이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랭이 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익사 방지 기능이라고 해서 만약에 이 얼굴 부분이 수면 아래로 향했을 때 의식을 잃은 경우 자동으로 수면 위쪽으로 그러니까 하늘 방향으로 몸을 돌려주는 기능이 있는 제품이 있고, 그 다음 이 제품은 아쉽게도 그런 기능이 없지만 가급적이면 아이들에게 익사 방지 기능이 있는 제품을 사준다면 좀 더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실험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명조끼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제가 이미 이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수영을 못 하시는 분은 사진 왼쪽에 있는 스포츠용 구명복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스포츠용 구명복에는 뭐 1형과 2형으로 나눠져 있는데, 통상적으로 1형이 일반적인 레저형에 적합한 제품이기 때문에 스포츠용 구명복에 레저형을 구매하시면 되고, 설사 샀는데 사이즈가 좀 크다 그러면 가랭이 끈을 반드시 잘 결속해주면 파도가 치더라도 쉽게 이탈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제품 제가 이전에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휴대성이 좋은, 또 차량의 침수사고를 대비해 가지고 비상용으로 차량 내에 비춰둘 만한 휴대 부피와 무게, 그 다음 가격을 가지고 있는 공기 주입식 구명복인데, 요게 한 45N, 통상적으로 뭐 부력 보조복이 이 정도의 그 부력을 가집니다. 몸무게에 따라서 좀 부력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제 몸에 맞는 부력 보조복 사이즈를 선택했을 때 통상 45N인데 요게 일반적으로 잔잔한 파도에서는 뜹니다. 그런데 파도가 조금만 치잖아요. 그러면 반동에 의해서 침수가 됩니다. 침수된다는 게 띠처럼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만약 파도가 또 노을성 파도가 칠 경우에는 수영을 못 하신 분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사용하는 구명조끼가 이제 부력 보조복이라는 것을 제가 이전에도 강조했고, 또 이번 실험을 통해서도 보여드렸는데,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부력 보조복을 선택하시면 되고, 수영을 못 하신 분은 스포츠용 구명복 A형 이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표는 제가 구명조끼를 한번 정리해서 한번 교육을 해야 되겠다 해서 만든 내용을 정리한 것인데, 보시다시피 아이와 본인의 체중을 기준으로 구명조끼를 선택하면 됩니다. 하지만 구명조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하나는 부력 보조복,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이 쓰는 거, 그 다음 파도가 없는 아주 잔잔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의 부력 보조복이 있고, 그 다음 어느 정도 해수욕장, 그 다음 계곡 같은 데서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도 안전하게 기록 확보되는 스포츠용 구명복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포츠용 구명복도 A형과 B형, 1형 또는 2형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레저 활동용은 왼쪽에 있는 A형을 선택하시면 되고, B형은 대부분 선박이라든가 낚싯배에서 많이 선택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일반 레저형과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부력 보조복 또는 스포츠용 구명복 A형, 요 둘 중에 선택하시면 되는데,
어쨌거나 부력 보조복은 보시다시피 파도가 조금만 치더라도 이 반동에서 물에 잠겨버리고 들쑥날쑥해버리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 또는 안전한 장소, 파도가 치지 않는 그런 잔잔한 곳에서 물놀이 할 수 있는 그런 남들로 안전이 검증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아예 수영을 못한다 그러면 애초 선택 자체는 부력 보조복으로 가지 마시고 스포츠용 구명복 A형에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가격 차이가 크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설사 또 가격 차이가 좀 난다 하더라도 안전을 위해서 스포츠용 구명복을 선택해 맞고요. 그 다음 사이즈가 안 맞는 거를 입힌 분도 있습니다. 미리 아이가 클 걸 대비해서 미리 먼저 선주문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만약에 이제 반품할 기회 없이 바로 물놀이를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아까 보셨다시피 스트랩을 잘 조이고 그 다음 다리끈만 잘 챙겨 조여주더라도 파도가 치든 아니면 좀 과격한 물놀이 행동을 하더라도 이탈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가랭이끈, 어떤 형태의 구명조끼를 입더라도 가랭이끈은 반드시 해줘야지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력 보조복과 스포츠용 구명복 같은 경우에는 안전 기술에 대한 또는 그 요구 조건이 아예 명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KC 인증을 받은 검증된 제품들을 사라는 얘기입니다. 가격이 무조건 싸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비싸다고 좋은 게 아니고 명확하게 인증을 받았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인증을 먼저 확인하시고 밑에 4170 뭐냐면 규정이 있어요. 구명조끼 규정. 여기에 보면 위에 것은 스포츠용 구명복의 요구 조건입니다. 최소한 스포츠용 구명복 A형의 어떤 인증을 받으려면 물에서 섞는 저 정도는 수면에서 확실히 기도가 확보될 수 있고 후두부와 측면부를 받쳐줄 수 있어야 된다 규정이 있고요. 부력 보조복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여유가 있는 거죠. 여유가 있다는 게 뭐냐면 이 부력의 안전성 이런 부분을 좀 더 낮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만큼 두 제품이 같은 제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스포츠용 구명복과 부력 보조복은 이 부력의 수준도 다르지만 사용된 소재에 대한 부분, 그다음 안전장치에 대한 부분, 그다음 기본적으로 물에서의 성능 이런 부분도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난 아무것도 모르겠다, 머리 아프다, 골치 아프다 그러면 스포츠용 구명복 A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